자, 여러분들, 기출 58회인가요? 네, 기출 58회. 기출 문제 해석 강의 드리겠는데, 이 합격률이 29%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있죠. 뭐, 쉬운 시험도 아니고, 그렇게 뭐, 어려운 시험도 아닌데요. 네, 가장 평범한 난이도를 반영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자, 이론 시험에서, 그죠? 우리가 맞춰야 될 부분은 11문제 이상이 있는데요. 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자, 재무상태표의 자산 및 부채 계정에 이 차감적 평가 항목이 아닌 것, 이 차감적인 평가 항목이 아닌 것, 이렇게 찾아보라 했는데요. 1번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간접법 회계 처리 때문에 어떤 자산이나 이 부채를, 자산에 부채가 있으면 이렇게 차감하는 게 있다, 그죠? 이 차감하는 게 어떤 자산이 있으면 여기서 차감하는 항목이 있는데, 대표적인 항목이 바로 뭐 대손 충당금이 있고, 뭐 감가상각 누계기랄지, 그죠? 이 충당금은 해당 자산을 차감하고 감가상각 누계기도 차감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뭐 충당금은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네, 평가 충당금이랄지 뭐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여기 퇴직연금, 운용자산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당 부채를 차감하게 되는데요, 그죠? 이 가산하는 게 있다 이거죠, 가산. 이 가산하는 항목 중에서 차감하는 것, 자산을 차감하는 것은 여기서 좀 보면요, 차감하는 것 중에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감은요, 이거 좀 회계 1급에서는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제가 강의를 드리긴 드렸지만 좀 그죠? 좀 깊은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차감이 아니라 가산한 항목이 있습니다. 가산한 항목이 바로 사채 할인이 아니고요, 할증 발행 차감은 이 차감이 아니고 가산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뭐 나눠드렸던 그 핵심 요점 정리해 보면요, 이 사채 부분에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할인 발행 차감은 차감하고요, 할증 발행 차감은요 가산하게 되는데, 이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깊죠,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따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채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회계 1급에서 물어보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이 좀 어려웠고요. 2번 보면 우리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중에서 이 정액, 정률, 연수합계법 각각 있죠. 1차 연도에 계상된 감가상각비 금액이 큰 것은, 뭐 여러분들 이 모형 여러분 알다시피 이 정률이 가장 크고요, 그러면 연수합계법, 그러면 정액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답은 2번이 되겠다, 그죠? 2번. 우리 요거 할 때 가족상각법에 대한 있죠, 모형을 우리가 좀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보면, 자, 유형자산의 지도공과에 포함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함하지 않는 건데요,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죠? 이 이론 시험이 지금 굉장히 좀 멍멍하죠, 그죠? 그래서 뭐 설치 장수 준비라는 지출, 외부 운송 및 직업비, 설치비, 뭐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원가는,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원가는 지도공과에 포함하지 말도록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지금 취득하려는 유형자산 말고, 그죠? 다른 시설을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원가다, 이렇게 읽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평면적으로 읽어보면 상당히 좀 멍한 문제 됩니다. 이런 문제가 사람을 좀 힘들게 하는 문제죠. 근데 뭐 회계 기준에 있는 있죠, 이거 원가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지 않는 이 얘기는 아마 지금 내가 취득하려는 그 자산을 외에, 그죠? 외에 다른 시설 있죠, 소요되는 원가는 나의 유형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있죠. 좀 유추해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1번하고 3번을 틀려도 됩니다. 만약 잘 몰랐다 하더라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래서 좀 멍멍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나머지 부분이 다 이런 문제만 출제된다고 하면 이걸 맞출 수가 합격하기가 분명히 29%될 만한 뭐 수준이 있을 거다, 그죠? 그래서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자본 항목 중에 그 성격이 다른 것은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과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요. 자본 조정이고 요거는요. 네, 일단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인데 요거 세 개는 알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 다섯 번째, 재무제표 작성할 때 발생과 이연의 개념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개정이 아닌 것은 우리 뭐 수익과 비용을 보고 이연 개정에서는 선수수익 선급비용, 발생은요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뭐 그런 거 우리 배우셨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유가증권의 그죠? 현황이 다음과 같을 경우에 적절한 회계처리는 얼마냐? 지금 보면은 갑회사의 주식을 100만 원 주고 샀는데 기말에 120대였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평가 그죠? 이익이 20만 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20만 있고 얘는 지금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매도 가능 증권이 돼야 될 거고 그죠? 90 했는데 80, 900만 원인데 50만 원 떨어졌네요. 그럼 평가 손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회계 처리 문제를 물어본 것 같고요. 7번은 우리 그 자산 계정, 이게 우리 계정의 분류를 얘기하는 거죠. 유동성. 그래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 유동 건설 중이 아니고요. 2번 유동. 이거 비유동 아니고. 선급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영업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선급 비용은 유동 당좌 자산이고요.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 자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8번에 보면 우리가 수익 인식 시점에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언제 인식할 거냐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점이 있겠지만 뭐 우리 재화 같으면 인도 시점이 원칙이고요. 용역은요. 진행 기준이 원칙이 되는데 거래 형태별로 보면 위탁 매출은 수탁자가 상품을 판매한 시점, 상품권은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 할부 매출은 할부금이 회수된 시점이 아니네요. 그죠? 할부 판매는 돈을 나누어서 받는 형태지만 수익은 인식은요 인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팔았을 때 그죠? 물건을 줬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돈을 뭐 1년 내에 받는지 뭐 1년을 초과해서 받는지는 상관이 없다는 점이다. 그죠? 그 다음에 시효 매출은 매입 의사가 표시된 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거고, 9번 문제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 이 지금 이론 문제는 합격률이 29%가 아닌데요, 제가 볼 때. 이론으로 보자면 29%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한 10%대 되는, 10 몇 프로쯤 되는 것 같은데. 어려운 문제가 몇 개씩 출제되는데요. 아마 회계 처리가 쉬웠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정도 합격률이 됐다고 보는데, 단계배분법이 처음으로 회계 1급에서 출제됐던 부분인데 그 이후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이 세무 2급하고 1급은요, 회계 1급은 직접 배분법을 원칙으로 하시고요. 단계배분법은 한 번 출제되고 그 다음에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 번 출제되는 거고요. 단계배분법은 세무 1급에서 잘 출제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3번, 2번 있죠, 그죠? 단계배분법은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제가 이렇게 꺾고, 그죠? 이 보조가 뒤에 있으면요, 앞으로 해서 전력, 그리고 지금 전기부터 먼저 배분한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걸 딱 있죠, 전력 앞에 놓고 수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조립절단 이렇게 하고요. 자,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금액을 이렇게 적습니다. 20만원, 36만원, 이게 20만원, 40만원. 이렇게 하고, 이거부터 먼저 배분하죠. 그죠? 한 번, 두 번. 여기도 배분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고, 배분받은 것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모형을 하고, 그죠? 직접 배분법은 2개만 하면 되고, 단계 배분법은요, 3번, 2번. 직접 배분법은 2번, 2번.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틀을 놓고요. 여기에 분수를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지금 배분 기준이 100, 300, 100이니까, 그죠? 5분의 1, 5분의 3, 5분의 1. 요 비율에 의하고요. 요 2개는, 요 2개니까, 그죠? 5분의 1, 5분의 4.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걸, 이제 답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수선 부분에서 어디로? 수선 부분 여기에서, 그죠? 여기에서 어디로? 절단 부분 있죠? 절단 부분에 배부될 제조간접비 X, 이걸 물어보는 거네,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20만을 일단 배분하게 되면 20%니까 4만원 이렇게 배부될 거고요. 그럼 여기에 중요한 점은 여기에서 배분받은 금액까지 더해가지고 배분해야 된다는 거. 그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40만원에 80%면요. 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되죠. 모형의 틀을 딱 놓고 하면 어렵지 않는데 이걸 만약에 분석해서 하려면 너무 힘들죠, 그죠? 이런 것들은 3번, 2번 이렇게 딱 해야 되고요. 그냥 원칙으로는 계산 문제 나온다면 2번, 2번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직접 배분, 단계 배분법의 얘기고요. 만약에 이걸 직접 배분법이 출제될 확률이 높으니까 직접 배분법에 의해서 풀어드린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단계 배분법이고, 직접 배분법은 똑같이 좀 문제를 물어보면 직접 배분법은 이렇게 하면 되죠. 한 번, 2번. 여기는 배분 안 하고 이것도 그죠.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4분의 3, 4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4분의 1, 5분의 1, 5분의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어본 답은 뭘까요? 여기에 있는 수성 부분에서 여기 X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36에 80%니까요. 28만, X는 28만 8천원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가공해서 할 수 있는데 출제 확률은 이게 더 높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출제된 거고요. 그 이후에는 단계 배분법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딱 한 케이스가 출제된 유형이기 때문에 직접 배분법을 기본적으로 하세요. 그 다음에 여유가 되시면 단계 배분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무 2급에서는요, 그진 최근 5, 6년 동안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단계 배분법이. 세무 1급은 단계 배분법이 출제되지만, 그래서 좀 약간 있죠. 이때 출제했을 때, 그러니까 책에서조차도, 그죠? 단계 배분법을 설명하지 않잖아요. 그죠? 세무 2급 책까지 봐도 없습니다. 출제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회차가 그때 있죠. 그럼 묵시적인 어떤 룰을 깨뜨리고 냈던 문제인데, 그다음부터는 출제 안 되니까요. 이걸 풀긴 푸는데, 직접 배분법을 위주로 좀 새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는 이론 시험이 더 잘 나오죠, 그죠? 계산 문제보다는 이론 시험이. 요 문제까지도 대부분 틀렸을 거니까 상당히 이론 시험이 좀 어려워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약 30% 정도 되는 합격률에 있죠. 이론 난이도가 아닙니다. 못해도 한 20%도 안 된다고 봐요. 이 정도면 한 15%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가야 되겠지만, 좀 쉬웠는지 모르지만 10분에 보면 이거는 좀 쉽네요. 개별원가 계산에 적합한 업종이 아닌 것은,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동일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죠. 화학 제품 같으면 이렇게 플라스틱, 그죠? 또 원유 이런 거 있죠. 쭉. 자, 11번. 제조 간접비의 실제 발생은 얼마냐? 예정 배부율이 나타나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실제 예정 차이, 그죠? 이렇게 하고 뭘 물어봅니까? 실제 발생의 X 이게 물어보는 거죠. 실제 발생의 이건요, 6만 시간 곱하기 여기 200시간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요거는 과대 배부니까 여기 마이너스 뭡니까? 플러스면, 그죠? 과소 배부고요. 과대 배부 마이너스 놓는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는요,
이건 뭐 1200만 원인가요? 그죠? 1200이 되니까 이걸 하면 뭐 얼마가 될까요? 1170만 원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그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제조원가 명세표에 관련된 설명인데 틀린 것. 제조원가 명세표는 원재료 계정과 제공품 계정의 변동 내역을 나타내는 표고요. 제조원가 명세표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요, 바로 단기 제품 제조원가 되겠습니다. 완성품 원가인 있죠. 단기에 만들었던 제품의 원가가 가장 중요한 정보인데, 이 제품의 재고는요, 거기에 나타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 답은 4번 보면요, 기초제품 재고액이 표시되는 건요, 손익계산서다, 그죠? 요거는 맞지만 요 지문이 틀렸기 때문에 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전통적인 문제죠. 그래서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13번, 14번, 15번인데요. 자, 그 다음에 이때 회차, 그렇죠. 15번도 뭐야? 사람 다 틀렸습니다. 15번 문제도 사람들이 다 틀렸습니다. 꽤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세무 2급도 잘 출제 안 되는 문제.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10%, 20%, 29%가 아니고 한 15%밖에 안 된다는 이것도 틀리고 굉장히 그저 사이드 규정이 많았습니다. 회계 1급에서는 물어보면 안 되는 듯한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13번 보면 자,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거 사업장마다 원칙하고 주사업장 총괄납부 주사업장은 법인의 강화입니다 하고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어떻습니까? 총괄 사업장에서 모든 신고 납부를 하나로 컨트롤하죠. 그러니까 사업장마다 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추가적인 사업장이 발생했을 때는요, 사업자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게 논점이죠. 그죠? 답은 4번이 되고 14번은 필요적 기재사항을 모두 골라봐라. 뭐 기본적인 건데요. 일단 공급 연월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죠? 작성은. 그러면 라가 들어간 거는 전부 다 틀리겠다, 그죠? 그러면 뭐 공급하는 사업자 이거 맞고 공급받는 등록번호, 세, 작성면허리 뭐 하여튼 4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가나다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15번의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재화 용역의 공급이죠. 그러면 그 재화의 범위에는 상품뿐만 아니라 상품 제품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세물도 포함하니까 사업자가 사용하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런 그죠? 상품이라 할지 그죠? 이런 것들을 팔게 되면 이건 뭐 그런 얘기가 폐업이네요. 폐업.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폐업이네요. 과세사업을 영위한 폐업하였다. 폐업할 당시에 잔존하는 재화가 다음과 같고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당초에 매입할 당시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 이건데요. 자, 요게 바로 있죠. 뭐냐면 간주 공급에 대한 과세 표준이죠. 근데 토지는 어떻게 됩니까? 토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면세니까 과표 관계 있다 없다? 관계 없죠. 그러면 대상이 뭐야? 상품이고 시가과세가 원칙이죠. 그 어려운 문제가 아니네. 시가과세 원칙이니까 뭐야? 1000만 원이 그죠? 답이 시효가액이 아니라는 거. 우리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의 대원칙이 뭡니까? 금전으로 받았다라면 그 대가를 아니라면요 시가에 의해서 과세한다는 그 원칙이죠. 그죠? 그래서 그 개념 토지는 면세라는 거 토지의 공급은요 요건 아니다 그럼 요거 중에서 둘 중에 하나다. 그죠? 천만이다. 이것도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간주 공급에 면세 전형이죠 했더라도 잘못 알았네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해봤는데 이거 꽤 그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절대 한 10개 정도 맞췄으면 충분히 합격하는데 문제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문제도 어려운 거는 확실히 어렵지만 쉬운 거는요 그냥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한 10문제 가까이는 충분히 되리라 봐요. 그 정도를 내가 하고 넘어가시면 합격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마 29% 합격률이었으니까 뭐 실무시험이 쉬웠던 모양이죠. 안 그러면 이렇게 분위기를 깔면 실무시험도 이렇게 깔면 10%대 합격률이 나올 거야. 절대 그렇게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론 강의 들었고요. 이어서 실무 강의 드리겠습니다.